불법 근생빌라 적발로 인해 억울하게 시정명령을 받은 주민 피해 보셨습니다. 불법 근생빌라가 왜 만들어지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근생빌라라는 말이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근생빌라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근생빌라는 간단히 말해 근린생활시설과 일반 빌라가 합쳐진 집합 건물로 보면 됩니다. 즉 상가나 사무실 용도의 근생시설과 일반 주거시설을 합친 형태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문제는 근린생활시설을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주거시설로 불법 변경하는 데 있습니다. 예. 불법인지를 모르고 변경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럼 애초에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득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근생시설은 층수 제한이 없는데요. 그래서 일단 근생시설을 포함시켜 빌라를 지으면 더 높은 층수의 빌라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준공 허가를 받은 후 근생시설을 주거시설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세대수를 분양할 수가 있어서 개발 이익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 근생시설은 주거시설에 비해 주차장 설치 기준도 유리하게 적용받습니다. 다세대 주택 한 가구당 반드시 설치해야 할 주차 대수는 시설 면적 75제곱미터당 한 대인데 근생시설은 시설 면적 200제곱미터당 한 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주차장 면적으로 높은 층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네, 보도를 보면 근린생활시설에서 살다가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주민들이 이걸 매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근생시설인 걸 모르고 샀다면 매수자의 당연히 잘못이겠죠. 다만 공인중개사가 집을 소개할 때 이런 부분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생시설인 걸 알고도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유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근생시설에서 살아도 적발만 안 되면 된다는 인식도 근생빌라를 매입하는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예, 적발만 안 되면 된다. 거꾸로 말하면 이 적발될 수도 있지만 적발되지 않는 사례도 많다는 뜻 같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청 공무원 말에 따르면 적발되는 이유는 많은 경우 다른 주민의 신고 때문입니다. 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나 다툼, 또 그 밖에 이해가 엮여 있는 관계에서 신고가 이뤄지고 적발이 된다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집을 직접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그곳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 주민신고가 없는 한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 복불복과 같은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적발만 안 되면 주민들이 입는 다른 피해는 없습니까?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근생빌라는 전입신고도 할 수 있고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불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근생시설이기 때문에 제1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됩니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를 주거시설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더불어 일반 주택은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근린생활시설에는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거주 자체의 문제도 있는데요. 애초 주택 용도로 짓지 않았고 임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목재나 합판 소재의 가벽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방음이나 단열 문제도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적발될 경우 시세의 10%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토지 또는 주택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는 건데 강남과 같이 시세가 높은 곳은 1년에 2,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예. 자, 이런 사례가 앞서 보도된 이 서대문구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떻습니까? 이런 불법 근생빌라가 많은 실정입니까? 네, 제가 서대문구의 한정에 홍제동과 연희동, 창천동에 소재한 빌라 네. 1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봤는데요. 무려 6곳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네. 표본이 적어 확률상으로 따질 수가 없고 또 6곳 중에 얼마나 많은 곳이 주거시설로 변경한지는 직접 가보지 않아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신촌의 경우 빌라와 원룸 10곳 중 8, 9곳이 근생시설을 주거시설로 변경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0곳 중 6곳이라면 절반 이상이라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적발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네, 서울시가 작년까지 불법 용도 변경한 근생빌라를 적발한 건수는 총 877건입니다. 네. 이행강제금은 62억여 원을 부과했는데요. 매년 근생빌라를 단속하고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예, 적발 건수도 생각보다 많고 이게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라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네, 최근엔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서 건축주 측에서 이른바 수익형 투자 상품으로 홍보해 매수를 예. 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매입해서는 안 되겠죠. 무엇보다 위법 건축물이고요. 일반 빌라에 비해 집값 상승이 적은 데다 나중에 되팔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건축주 측에서 이행강제금을 5년 동안 보장하겠다거나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대놓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이런 말도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선 사례에도 나왔듯이 근생빌라인 걸 모르고 매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 등기부 등본뿐만 아니라 건축물 대장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해당 시설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근생빌라인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세대 주택 계약하시려는 분들 꼼꼼히 확인하셔야 될
법리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저는 국토